그녀는 왜 800억을 버리고 한국 택시기사를 택했을까? 사우디 왕족의 청혼을 거절하고 전 세계 언론을 충격에 빠뜨린 그 여자. 투자 펀드 보고서에서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한 줄을 보고 호기심으로 시작된 여행이 800억 달러와 왕족 지위를 모두 포기하는 사랑으로 끝났습니다. BTS가 빌보드를 장악하고 기생충이 아카데미를 휩쓸고 삼성이 애플과 경쟁하는 나라. 대체 한국에 무슨 비밀이 숨어 있길래? 그 답은 한 택시기사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전쟁 폐허에서 7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기적의 나라. 그 저력의 진짜 원동력을 한 사우디 공주가 직접 발견했습니다. CNN도 BBC도 놓친 진실. 한국 남자의 진짜 매력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반전의 연속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파티마 알사우드입니다. 47세 사우디 왕가의 반개 혈족으로 태어나 현재 중동 최대 투자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 압둘라가 5년 전 급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제가 물려받은 건 상상을 초월하는 유산이었어요. 석유 매장량만 사우디 전체의 3%, 부동산은 두바이와 런던, 뉴욕에 걸쳐 있고 현재 제 자산은 약 800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었어요. 3명의 자녀는 모두 성인이 되어 유럽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저는 리야드의 거대한 궁전에서 하루하루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 제게 운명 같은 전환점이 찾아온 건 지난 3월이었습니다. 파티마 공주님, 이번 분기 투자 보고서입니다. 제 투자 자문단이 가져온 보고서의 첫 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나라 마이너스 대한민국. 저는 흥미가 생겼습니다. 한국이요?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BTS와 블랙핑크로 시작된 K-POP 열풍, 오스카 사관왕을 차지한 기생충, 넷플릭스를 장악한 오징어 게임, 그리고 삼성과 LG가 보여준 기술력. 무엇보다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이 문장이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단 7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한강의 기적.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석유도 없고 자원도 없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 그 호기심이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평소처럼 전용차를 부르려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모든 차량이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일반 택시를 타게 되었는데 그때 만난 기사가 바로 김종수 씨였어요. 55세의 평범한, 아니 평범하지 않은 한국 남성이었습니다. 처음 택시에 올랐을 때는 솔직히 불편했어요. 제가 탔던 롤스로이스나 벤틀리에 비하면 너무나 소박한 차였거든요. 그런데 김 기사님이 룸미러로 저를 확인하더니 갑자기 완벽한 아랍어로 말하는 거예요. 아흘란와 사흘란, 비키, 당신을 환영합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아랍어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랍어를? 김 기사님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20대 때 사우디에서 일했었어요. 제다와 리야드 건설 현장에서 7년 동안. 그때 정말 많이 배웠죠. 아랍어뿐만 아니라 인생도요. 그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제 재산과 지위 때문에 사람들이 비굴하게 굽실거리거나 노골적으로 돈을 노리는데 이 한국 택시기사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한 사람의 손님으로 정중하게 대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사우디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 물어봤습니다. 김 기사님의 눈이 갑자기 빛났어요. 킹덤타워 건설에 참여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가난한 한국 청년이었는데 사우디 분들이 정말 잘 대해주셨거든요. 특히 제 사우디 상사 하산 씨는 저를 친아들처럼 아껴줬죠. 놀랍게도 그가 말한 하산은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제 남편의 사업 파트너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 제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가 있나요? 김 기사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어요. 한국으로 급히 돌아와서 간병을 해야 했죠. 그때 사우디에서 모은 돈을 다 치료비로 썼어요. 다행히 어머니는 완치되셨지만 저는 다시 맨바닥에서 시작해야 했죠. 후회하지 않으세요? 전혀요. 가족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게 우리 한국 남자들이에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묘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사우디의 남자들도 가족을 중시하지만 이렇게 담담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교통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저는 짜증을 내곤 했는데 이상하게도 김 기사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요즘 한국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어떠세요? 저는 슬쩍 떠보는 질문을 했습니다. 김 기사님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외국에 나가면 코리아, 노스 코리아 라고 묻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BTS 덕분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넷플릭스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1위를 차지하고 삼성 갤럭시는 아이폰과 경쟁하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조국에 대한 깊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한국의 힘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김 기사님이 계속 말했어요. 뭐죠?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 정신력. 625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고 IMF 때는 온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을 했고 세월호 참사 때는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슬퍼했어요.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의 말에 점점 더 빠져들었어요. 지금까지 만났던 수많은 사업가들, 정치인들 중에서 이렇게 진솔하고 열정적으로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갑자기 김 기사님이 차를 길가에 세웠어요. 죄송해요. 잠깐만요. 그리고는 차에서 내려서 길가의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계셨는데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 힘들어하고 계셨거든요. 김 기사님은 할머니의 짐을 들어드리며 안전한 곳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차로 돌아온 김 기사님에게 저는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모르는 분인데. 우리 어머니도 저런 나이세요. 제가 없을 때 누군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람 사는 거 아닌가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은 진짜였습니다. 가식이나 계산이 아닌 진정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명동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1000 팁을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김 기사님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요금만 받으면 됩니다. 저는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한국에 처음 오신 것 같은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관광 안내라도 해드릴게요. 그는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47년을 살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거든요. 김 기사님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 진솔한 이야기, 조국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남을 돕는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저를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서울 구경 좀 시켜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김 기사님이 추천해주는 곳이면 어디든지요. 그렇게 운명적인 두 번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첫 번째 데이트. 아니, 관광은 경복궁이었습니다. 김 기사님은 조선 왕조의 역사를 마치 자신의 가족사처럼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이 궁궐이 일제강점기에 많이 파괴되었어요.
하지만 지금 복원 사업을 통해 원래 모습을 되찾고 있죠. 우리 민족의 정신력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경복궁을 걸으면서 저는 한국의 깊은 역사와 문화를 느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랑스럽게 설명하는 김 기사님의 모습에서 진정한 남자의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한복을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김 기사님이 제안했어요. 한복 체험관에서 저는 생전 처음 한복을 입어봤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나 새로웠어요. 김 기사님은 제 모습을 보더니 말했어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한복이 이렇게 잘 어울리실 줄 몰랐어요.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수많은 남자들로부터 아첨을 들어봤지만 이렇게 가슴이 뛴 적은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에는 김 기사님이 자주 간다는 작은 식당에 갔습니다. 삼겹살을 구워주면서 그는 말했어요. 이게 진짜 한국 맛이에요. 고급 호텔 음식보다 훨씬 맛있을 거예요. 정말 맛있었어요. 하지만 더 달콤했던 건 김 기사님이 직접 고기를 구워서 쌈을 싸서 주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결혼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김 기사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아내는 2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그럼요. 하지만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진실한 사랑을 했으니까. 그리고 자랑스러운 아들도 있고요. 그의 말에서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돈이나 조건이 아닌 마음과 마음으로 하는 사랑 말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서울에 더 오래 머물기로 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투자 검토였지만 실제로는 김 기사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우디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파티마, 이번이 기회야. 큰형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왕족인 파이잘 왕자가 너에게 청혼했다. 파이잘 왕자와 결혼하면 내 지위는 더욱 공고해질 거야. 파이잘 왕자는 35세에 잘생기고 교육받은 남자였고 무엇보다 왕가의 직계 혈족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정략적인 결혼에 관심이 없었어요. 김 기사님을 만난 후로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거든요. 형, 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뭐? 누구를? 혹시 한국에서 만난 사람인가? 네. 그분은 특별해요. 파티마야, 정신 차려. 너는 알사우드 가문의 일원이야. 함부로 사랑 따위에 빠져서는 안 돼. 전화를 끊은 후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가문의 압력과 제 마음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본 김 기사님이 물어봤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저는 결국 제 정체와 상황을 모두 털어놨어요. 처음에는 믿지 못하던 그도 제가 보여준 증거들을 보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런 분이셨다니. 저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김 기사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처음부터 파티마 씨가 특별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대단한 분일 줄은. 저 같은 사람과는 너무 다른 세계의 분이세요. 사랑에는 신분이 중요한가요? 하지만 현실은 다르잖아요. 파티마 씨의 가족들이 허락할 리 없고 저도 파티마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없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한강을 걸었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파티마 씨. 돌아보니 김 기사님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왜 혼자 이런 곳에 계세요? 위험해요. 김 기사님은 왜 여기에? 걱정되어서 호텔에 갔더니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이곳으로 왔어요. 그의 배려에 저는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김 기사님, 저는 정말 김 기사님을 사랑해요. 이런 마음은 처음이에요.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진짜 고백을 했습니다.
김 기사님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저의 손을 잡았어요. 파티마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너무 무서워요. 제가 파티마 씨에게 걸맞은 사람인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충분해요. 그날 밤 한강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사우디에서 큰형이 직접 한국으로 날아왔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최후 통첩을 했어요. 파티마 일주일 안에 한국을 떠나지 않으면 가문에서 제명하겠다. 그리고 모든 재산도 동결할 것이다. 형,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 택시기사가 너를 위해 뭘 해줄 수 있는데, 너는 지금까지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는데. 그날 밤 김 기사님에게 이 모든 상황을 말했어요. 파티마 씨, 저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으시면 안 돼요. 저는 물러서겠습니다. 안 돼요. 저는 김 기사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지만 파티마 씨의 가족과 재산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재산이 뭐가 중요해요? 사랑이 더 소중해요. 그런데 그때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김 기사님을 좋아하는 다른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김 기사님이 자주 가는 식당의 사장인 정미영 씨였어요. 42세의 이혼한 여성으로 김 기사님을 3년째 좋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종수 오빠, 그 외국인 여자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저는 오빠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요. 조건 따지지 않아요. 미영 씨는 김 기사님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직접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종수 오빠를 진짜 사랑해요. 언니는 어차피 사우디로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오빠를 포기해 주세요. 저는 질투가 났어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동시에 불안했어요. 정말 김 기사님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몰려왔거든요. 하지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사우디 정부에서 압력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파티마 공주님이 한국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유로 비자를 무효화하겠습니다. 한국 출입국 관리소에서 온 통보였어요. 파티마, 이제 정말 끝이야. 파이잘 왕자와의 결혼식 날짜까지 잡혔어. 3개월 후 리야드에서 거행될 예정이야. 큰형이 최후의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김 기사님이 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바로 판문점이었습니다. 파티마 씨, 이곳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분단의 현장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통일의 희망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김 기사님은 한국 전쟁의 역사를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1950년 이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됐어요. 부산까지 밀려났다가 다시 북진했다가 300만 명이 죽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게 있어요. 한이라고 하는 감정이요. 슬픔과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힘 말이에요. 그때 김 기사님이 보여준 자료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사우디보다 낮았다는 거였어요. 정말요? 그때 한국이 그렇게 가난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현대자동차는 전 세계를 달리고 삼성 반도체는 세계 1위고 K-POP은 빌보드를 장악했어요. 김 기사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 비결이 뭐예요? 교육이에요. 부모들이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뭐든 희생했어요. 그리고 정부도 교육에 모든 걸 투자했죠. 제가 사우디에서 일할 때도 한국 젊은이들은 밤낮 없이 공부했어요. 저는 감동했어요. 자원도 없고 땅도 작은 나라가 오직 사람의 힘으로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빨리빨리 정신이요. 한국 사람들은 느린 걸 못 참아해요. 남들이 10년 걸릴 일을 5년에 해내려고 하죠.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어요. 그날 밤 저는 김 기사님과 엔서울 타워에 올라갔어요.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셔야 하는 건가요?
김 기사님이 조용히 물어봤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때 갑자기 김 기사님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파티마 씨, 저는 당신에게 큰 재산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진실한 사랑은 드릴 수 있어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그 반지는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그냥 작은 은반지였어요. 하지만 제가 받아본 그 어떤 보석보다 소중했습니다. 네, 결혼할래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서울의 야경이 우리의 사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계속 우리를 괴롭혔어요. 사우디에서는 더 강한 압박을 가해왔고, 한국에서도 언론들이 우리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연일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중동 석유 갑부, 한국 택시기사와 열애설, 800억 달러 상속녀의 충격적인 선택. 김 기사님은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워했어요. 파티마 씨, 저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반전이 있었어요. 김 기사님의 아들 민수가 미국에서 급히 돌아온 거예요. 민수는 하버드 의대를 나와서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일하는 엘리트 의사였어요. 그런 그가 아버지의 결혼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민수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는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들의 심심풀 이용으로 말이에요. 나중에 신기함이 떨어지면 버릴 거예요. 저는 민수의 말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도 이해했습니다. 소중한 아버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민수와 단둘이 만났어요. 민수야, 나는 정말 내 아버지를 사랑해. 믿을 수 없어요. 사우디로 돌아가면 그만일 텐데. 나는 사우디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모든 걸 포기하고 여기서 내 아버지와 살 거야.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한국의 의료지원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 아버지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쓸 거야.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왜 그렇게까지? 사랑이란 게 그런 거 아닐까?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포기할 수 있는 거. 내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줬어. 그 후 민수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김 기사님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이상이었어요. 응급실로 실려간 김 기사님을 보며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비가 5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보험으로는 일부만 커버되는데. 저는 즉시 병원비를 지불했어요. 그리고 최고의 의료진을 섭외했습니다. VIP 병실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심장 전문의 중에서 최고 실력자를 불러주세요. 하지만 김 기사님이 깨어난 후 처음 한 말은 의외였어요. 파티마 씨, 고마워요. 하지만 이런 큰 돈을 쓰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저는 파티마 씨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때 민수가 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파티마 어머니는 진짜예요.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민수는 저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파티마 어머니 죄송해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김 기사님이 회복되는 동안 더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사우디에서 특사가 파견된 거예요. 알 파이살 왕자가 직접 한국에 온 거였어요. 저를 강제로 데려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파티마 공주님, 더 이상 이런 어리석은 짓은 그만두십시오. 왕가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공주가 아니에요. 그냥 한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사우디 국적을 포기하고 모든 재산을 반납하십시오. 좋아요.
그렇게 하겠어요. 파이잘 왕자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파티마, 나와 결혼하면 중동 최고의 왕비가 될 수 있어. 그 택시기사와 결혼하면 평범한 서민 부인이 되는 거야. 왕자님, 저는 평범한 서민 부인이 되는 게 더 행복해요. 정말 후회하지 않겠어? 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파이잘 왕자는 쓸쓸하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 정부에서 우리를 보호해 준 거예요. 파티마 씨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외국 정부의 압력으로 강제 출국시킬 수는 없습니다. 외교부 관계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국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온라인에서는 우리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준 커플. 한국 남자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린 로맨스. 파티마님, 한국에서 행복하세요. 길에서도 사람들이 알아보고 축하해줬어요. 김 기사님, 부럽습니다. 파티마 씨, 한국 와서 행복하세요. 저는 감동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시련이 있었어요. 김 기사님의 택시회사에서 압력이 들어온 거예요. 종수 씨, 요즘 언론 관심이 너무 많아서 회사 이미지가 걱정돼요. 사장이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그럼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김 기사님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저는 급히 말렸어요. 하지만 김 기사님은 이미 결심한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파티마 씨.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거죠. 그날 밤 우리는 한강을 걸으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뭘 하고 싶으세요? 한국의 아름다움을 외국인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어떤 일이요? 문화교류센터 같은 거요. 저처럼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진짜 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일 말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꿈이 시작됐어요. 드디어 우리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에는 김 기사님의 동료들, 단골 손님들, 그리고 우리가 도운 다문화 가족들이 모두 참석해 축복해줬어요. 사우디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지만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해줬습니다. 결혼식에서 김 기사님이 말했어요. 저는 파티마에게 큰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사랑과 한국 남자의 책임감은 줄 수 있습니다. 평생 파티마를 지키고 사랑하겠습니다. 저도 서약했어요. 저는 800억 달러를 포기하고 이 남자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사랑을 그가 주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이 사랑을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서울에 작은 집을 샀어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딱 우리에게 맞는 집이었습니다. 김 기사님은 택시 운전을 그만두고 저와 함께 문화교류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마음. 우리 센터의 이름이었어요. 외국인들에게 진정한 한국 문화를 알려주는 곳이 됐습니다. 김 기사님은 한국의 역사와 정신을 가르쳐주고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 적응을 도와줬어요. 첫 번째 수업은 한국어 클래스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티마예요. 여러분처럼 처음에는 외국인이었지만 지금은 한국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외국인이세요? 베트남에서 온 투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저도 처음에는 한국어 한마디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집에서는 다문화 가족 모임이 열렸어요. 베트남, 필리핀, 몽골,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갔습니다. 파티마 언니 덕분에 한국이 제2의 고향이 되었어요.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가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한국에서 만난 가족이에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센터는 점점 커졌어요.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시리아에서 온 난민 가족이었어요.
전쟁으로 모든 걸 잃고 한국에 온 그들을 보며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아흐마드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물론이에요. 한국은 그런 기회를 주는 나라예요. 저처럼요. 그 가족의 막내딸 자라는 10살이었는데 정말 똑똑한 아이였어요. 아줌마, 저도 한국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한국에서 태어났든 외국에서 왔든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한국 사람이야. 센터가 성공하면서 우리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우리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진 게 화제였어요. 러브 비안드 보더스. 이 다큐멘터리는 우리의 실제 생활을 2년간 밀착 취재한 작품이었어요. 감독은 한국계 미국인인 박지민 씨였는데 그가 말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에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매력을 보여주는 문화 다큐멘터리예요. 다큐멘터리에는 김 기사님이 사우디에서 일할 때의 영상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그가 킹덤 타워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었죠. 그때 한국은 정말 가난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언젠가 조국을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꿈이요. 김 기사님의 인터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다큐멘터리는 칸 영화제에서 최우수 다큐멘터리상을 받았어요. 시상식에 참석한 저는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상은 제가 받는 게 아니라 한국이 받는 것입니다. 한국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함이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그 따뜻함에 반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곳에 왔고 지금도 매일 그 선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이야기가 할리우드에서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거였어요. 세계적인 감독 리안 감독이 메가폰을 잡기로 했어요. 이 이야기에는 인류 보편의 감동이 있습니다. 사랑, 희생, 그리고 문화의 아름다움까지. 영화 촬영에도 참여했어요. 우리의 실제 모습도 나오고 우리가 운영하는 센터도 배경으로 사용됐습니다. 주연 배우들이 한국어와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 우리 센터에 와서 수업을 받기도 했어요. 한국어가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인 줄 몰랐어요. 주연 여배우 에마 스톤이 말했어요. 영화가 개봉되자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어요. 특히 한국의 따뜻한 정과 문화가 부각되면서 한국 관광 붐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가서 진짜 사랑을 찾고 싶어요.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 센터를 찾아와 말했어요. 하지만 가장 기쁜 일은 따로 있었어요. 사우디에서 제 가족들이 화해의 손길을 내민 거였어요. 파티마,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정말 행복해 보여. 큰형이 전화로 말했어요. 형, 저는 정말 행복해요. 김 기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자예요. 그래, 이제 알겠어. 한국에 놀러 가도 될까? 가족들이 한국에 와서 김 기사님을 만났을 때 그들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신사적이고 따뜻한 사람이 있구나. 파티마가 반할 만하네. 둘째 형이 말했어요. 김 기사님은 아랍어로 가족들과 대화하며 사우디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한국과 사우디 문화는 다르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네요. 김 기사님이 말했어요. 가족들과의 화해 후 저희에게는 더 특별한 소식이 있었어요. 민수가 미국에서 완전히 귀국하기로 결정하고 동시에 미국인 의사 수잔과 결혼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파티마 어머니가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 배웠어요. 저도 그런 사랑을 찾았어요. 수자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우리 센터 일도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한국에는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따뜻한 마음, 가족을 위한 희생 정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문화. 이런 게 진짜 한국의 힘이네요. 수잔이 말했어요. 그리고 1년 후 더 특별한 가족이 생겼어요. 민수와 수잔의 아들 태민이가 태어난 거예요. 할머니, 할머니.
태민이는 저를 정말 할머니로 여겼어요. 혈연 관계는 없지만 진짜 손자 같았죠. 태민아, 할머니가 어떻게 한국에 왔는지 이야기해 줄까? 네, 듣고 싶어요. 한편 우리가 입양한 시리아 소녀 자라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엄마, 서울대 합격했어요. 자라가 뛰어와서 안겼을 때 저는 울었어요. 시리아에서 온 전쟁 고아가 한국 최고 대학에 입학한 거였거든요. 엄마, 저도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 도우는 일 할 거예요. 그래, 자라가 하고 싶은 일을 해. 자라는 국제관계학과에 진학해서 난민을 돕는 일을 공부했어요. 제가 걸어온 길을 따라오는 것 같아 뿌듯했죠. 두 분이 보여주신 사랑이 제 꿈이 되었어요. 자라가 말했어요. 그 무렵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회고록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800억보다 소중한 사랑. 제 인생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어요. 한국어로 먼저 출간했다가 전 세계 42개국 언어로 번역됐죠. 파티마 씨, 이 책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출판사에서 기쁜 소식을 전해왔어요. 정말요? 네,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요.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서요. 책의 성공으로 저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어요.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돈과 지위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어디를 가든 제가 하는 말은 같았어요. 한국에서 배운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죠. 작년에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설립한 한국사랑 장학재단에서 첫 번째 장학생들을 선발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 중에서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한국과 자신의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교육이야말로 진정한 문화교류의 시작이에요. 제가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말했어요. 매년 10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했어요. 제가 사우디에서 가져온 재산의 절반인 400억 달러를 출연한 거였죠. 할머니, 이 재단으로 몇 명이나 도울 수 있어요? 태민이가 물었어요. 매년 1000명씩 도울 수 있어. 앞으로 100년 동안 말이야. 와, 정말 많네요. 재단 설립 기념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한국 정부 관계자들부터 각국 대사들까지. 파티마 씨는 한국이 자랑하는 글로벌 인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축사였어요. 감사합니다. 한국이 저에게 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고 싶어요. 올해는 더욱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전 세계에 한국의 마음센터를 확산하는 거예요. 이미 뉴욕, 런던, 파리, 도쿄에 지점을 열었고 내년에는 브라질과 인도에도 만들 예정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 싶어요. 김 기사님이 말했어요. 어제는 더욱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김 기사님의 어머니가 95세 생신을 맞으셨는데 우리가 도운 모든 다문화 가족들이 모여서 깜짝 생일 잔치를 열어드린 거예요. 할머니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예요. 몽골에서 온 바트가 말했어요.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어.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결혼 7주년을 맞아 김 기사님과 저는 처음 만났던 그 길을 다시 걸어봤어요. 인천공항에서 명동까지 운명적인 첫 만남의 그 길을 말이에요. 7년 전 이 길에서 만난 게 꿈만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저도요. 그때 파티마 씨가 제 택시에 타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겠죠. 당신을 만나기 위해 제가 태어났나 봐요. 저도 파티마 씨를 만나기 위해 살아온 것 같아요. 지난달에는 정말 감동적인 소식이 있었어요. 자라가 유엔 난민기구에서 인턴십 제의를 받은 거예요. 엄마 아빠 덕분에 제가 이렇게 클 수 있었어요.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예요. 자라가 말했어요. 우리 딸 자랑스러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봐. 김 기사님이 자라를 꼭 안아주셨어요. 태민이도 이제 5살이 되어서 한국어, 영어, 아랍어를 모두 할 수 있어요.
할머니,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세상을 도우는 사람이 될 거예요. 태민이가 말했어요. 그래, 우리 태민이가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 되자. 이제 우리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글로벌 한국문화 대사관 프로젝트예요. 전 세계 주요 도시에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리는 거점을 만드는 거예요. 단순한 관광 홍보가 아니라 한국인의 마음과 정신을 전하는 곳으로 말이에요.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나 경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에요. 제가 최근 TED 강연에서 한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기쁜 소식이 있어요. 내년에 민수와 수잔 사이에 둘째가 태어날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딸이라고 해요.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수잔이 물었어요. 한국 이름으로는 사랑이 어떨까? 영어로는 그레이스. 제가 제안했어요. 좋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이 정말 예뻐요. 이렇게 우리 가족은 계속 커지고 있어요.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으로 말이에요. 오늘 밤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저는 행복을 느꼈어요. 김 기사님, 민수, 수잔, 자라, 태민이, 그리고 뱃속의 사랑이까지. 모두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진짜 가족이 된 사람들이었죠. 파티마 씨, 지금 행복해요? 김 기사님이 물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저도요. 인천공항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어냈어요. 800억 달러보다 소중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야기로 말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김 기사님이라는 남자와 함께 저는 제 인생의 진짜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 주면서요. 이것이 바로 진짜 한국이고, 진짜 사랑이고, 진짜 가족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 마음엔 어떤 울림을 남겼나요? 감동주의보는 앞으로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따뜻한 힘과 특별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그 여정을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